자,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자, 볼츠만. 바로 그 유명한 엔트로피의 그냥반 그 볼츠만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뒤에 디스트리뷰션. 이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그래서 이제 분포, 뭐 분배,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흑체복사 이동을 좀 이게 흑체복사 현상을 설명을 하려면 우선 이제 볼츠만 분포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는 뭐냐면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모든 형태의 에너지 준위에서 그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입자의 개수가 몇 개냐를 보여주는 수리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가장 간단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간단한 얘기라고 하는 게 바로 그냥 딱 에너지 준위가 두 개뿐인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E1하고 E2 두 개만 있고요. 둘 중에 어디를 더 안정하게 어디를 더 불안하게 지금 그린 것 같아요. E1을 더 안정하게 그린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안정한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바닥 상태라고 하죠. 바닥 상태 영어로? 바로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하죠. 우리말 번역은 바닥 상태. 말 자체가 바로 그냥 더 안정한 상태를 뜻하는 걸 거고요. 자, 그리고 바닥 상태가 아닌 상태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말 번역은 들뜬 상태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excited st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딱 상태가 두 개밖에 없는데 바닥 상태에서는 입자의 개수가 하나 둘 해서 n1개 그리고 들뜬 상태에서는 입자의 개수가 n2개가 있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이럴 때 n1개하고 n2개 사이의 b를 요 볼츠만이라는 양반이 고생해서 그 b를 계산을 해냈어요. 그러면 요 계산 과정도 사실은 다 증명 과정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요. 하지만 뭐 그런 것까지 이게 다 하려고 하면 이게 좀 에바기 때문에 좀 요거는 믿도록 합시다. 믿자. 알겠죠?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이제 인양반이 열심히 계산했겠죠. 계산해서 나온 거라 사실 그냥 믿는 건 아니고 다 증명이 되는 건데 뭐 그것까지 하긴 좀 그러니까 그런갑다 해봅시다. 그럼 이때 나타나는 요 관계식을 한번 살펴보면 자, 바닥 상태에 있는 입자 개수와 그 다음에 들뜬 상태에 있는 입자 개수의 B는 자, E는 뭐냐면 그 지수 E 할 때 그 E 그겁니다. 그거에 마이너스 한 다음 KB가 뭐요? 그렇죠. 그 유명한 볼츠만 상수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볼츠만 상수 값은 어느 정도죠? 1.38. 대단한데요.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입니다. 대단해요. 단위는?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죠. 단위. 뭐라? 잠깐만요. 바로 현우기가 줄 퍼 켈빈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한데요? 저 지수에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럼 더 대단한데요, 현욱이? 현욱이, 박수, 현욱이 박수, 진짜, 좋아요, 좋습니다. 네, 네. 현욱이가 학교에서도 박수 종종 받나요? 네, 그렇군요. 자, 어쨌건. 여기서 이제 얘가 볼츠만 상수고, T는 그냥 온도인 거고요. 자, E1하고 E2는, 결국 뭐냐면은, 델타 E라고 쓸 수도 있고, 뭐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갭이겠죠. 그래서 이제 안정한 놈, 불안한 놈의 그 에너지 차이를 델타 E라고 쓴 겁니다. 그럼 주어져 있는 요 수식, 요거는 우선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바로 N2 over N1 이 언제나 1보다 작습니다. 언제나 1보다 작습니다.
자, 왜냐? 저기에 있는 E2하고 E1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고 작기 때문에 E2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E2가 크니까 요만큼이 양수거든요.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지수의 마이너스 생기면 1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얘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더 안정한 준위에 더 많은 입자가 나타납니다. 자, 증명 과정도 있는 수학적인 결과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되게 상식적이에요, 말도 안 돼요. 굉장히 상식적이죠. 여러 가지 상태가 있는데 더 안정한 쪽에 입자가 더 많이 분포한다. 뭐 그런가 보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또 하나의 상황, 이거네요. 델타 E 이게 바로 E2 빼기 E1이라고 해서 에너지 갭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클수록 E2 빼기 E1은 작아지겠네요. 맞습니까? 뭐 수리적 결과로는 당연하죠.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겁니다. 에너지 차이가 심할수록 들뜬 상태에 배치되는 입자는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바닥 상태에 비해서 에너지 차이가 너무 심한 그 들뜬 상태에는 입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 이 또한 생각해 보면 뭐 되게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요 N2 빼기 N1의 비율은 커집니다. 언제 커지냐면 온도가 커질수록. 맞아요? 물론 그렇다고 뭘 넘어설 수는 없죠. 1을 넘어설 수는 없죠. 자, 온도가 커진다는 건 사실 무슨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죠? 열 에너지 혹은 운동 에너지죠. 그래서 열 혹은 운동 에너지가 많이 공급될수록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들뜬 상태의 입자 개수는 많아지겠네요. 그래서 저게 볼츠만 분포라고 하는 녀석의 정성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증명은 안 했지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듯하고 그게 저런 수리적 관계를 갖나 보다 뭐라고 이제 우선 받아들여 봅시다. 자, 그러면 입자가 배치될 수 있는 준위가 두 개만 했잖아요. 두 개인 것만 했잖아요. 그럼 두 개 말고 그다음 몇 개 볼까요? 두 개가 세 개, 그다음 네 개, 다섯 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개 말고 그다음 많은 거 하겠어요? 많은 거. 그래서 이제 그다음 뭐 해볼 거냐면 이 다. 그래서 두 개를 훨씬 넘어서는 훨씬 더 많은 준위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다준위 시스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위쪽이 에너지. 그래서
응, 위에 있는 거 응. 표현이 진짜 하나만 있는 거. 응? 진짜 하나밖에 입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딸랑 하나가 그건 아니고요. 그냥 뭐 몇 개, 그냥 몇 개 이렇게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많다 적다 이런 거고요. 몇 개인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그 개수에 예민하시네. 그래서 그냥 뭐 크게 뭐 그냥 그래서 자 됐고. 그럼 이때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쓰지? 오케이. 자, 우선 쓰고 그리시고요. 자, 이제 저기 뭐냐? 자, 썼어요? 자, 봅시다. 자, 앞서는 이렇게 상태가 두 개만 있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태가 매우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제로부터 이 무한대까지 준위가 있고 그럼 거기에 채워진 입자 개수도 각각 n0, n1, n2에서 n 무한대까지 뭐 쭉 이게 분포가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이렇게 그려놓은 것의 의미는 사실 뭐 n0가 됐건 n1이 됐건 정확한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때 이제 이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것의 의미가 이 고에너지 준일수록 입자 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걸 지금 이렇게 n0개, n1개, n2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뭐 명확하게 몇 개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럴 때 이 다준위에서도 볼츠만이라는 양반이 열심히 계산을 해보니 그 최종적인 결과가 이거더라 이건 거지. 자, 이건 뭐냐면 n0가 어딜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에너지 준위 이 제로에서의 입자 개수겠죠. 그 다음에 ni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이 i가 이제 0, 1, 2, 3, 4에서 나와 있는 모든 다른 준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n0에 대한 어떤 준위의 개수 비율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이준위 시스템하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뭐냐면 다준위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냥 이제로에 대한 이원 이렇게만 보면 또 이준이죠. 이렇게 보면 또 이준이잖아요. 이렇게 봐도 이준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앞에서 얘기했던 이준위 시스템에서의 결과가 여기서도 달리 나타나요? 똑같이 나타나요? 똑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이제 다준위에서 확장을 한 거죠. 물론 이것도 수리적 증명 과정이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냐면은 받아들여 줍시다. 이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자, 여기는 지워도 되겠죠? 여기는 지워도 되겠죠? 요 이제로 있죠? 요것을 0이라고 가정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안정한 상태를 편의상 0으로 두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 갭도 어쩌란 얘기예요? 얘를 0으로 둬버린다면 조금 더
편리한 상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의 EI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1. 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총 입자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총 입자 개수를 그냥 n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총 입자 개수는 그냥 뭐 어쩌라는 거예요? n0, n1, n2 이거 어쩌라는 얘기예요? 다 더해라.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우영아 맞아? 그럼 이때 여기서 n0는 그대로 두고 n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 수식을 이용해서 n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의 E1 n2는 n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의 E2 맞남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추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n0 한 다음 시거마 i 콜 0에서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의 EI. 자, 조례 쓸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됐다. 자, 그럼 이때 두 번째 이 어떤 입자가 EI라고 하는 건 어떤 에너지 준이 EI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에 분포하게 될 확률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확률이요. 오, 버로. 자, 그 확률을 PI라고 합시다. P라고 쓴 건 확률을 영어로 뭐라고 하니까? 프로바빌라티. 그거 줄여가지고 P로 쓸게요. 여기 이제 짝대기 하나 더 그려 쓴 건 그 대문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대문자를 이게 장식을 넣어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전체 개수가 n개인데 그 이 i에 들어찬 입자 개수는 ni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라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자 전체 입자 개수는 어디 있어요? 전체 입자 개수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다음 ni는 어디 있어요? ni는 여기 있네. 그러면 얘로 나누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얘로 나누자 하면 뭐 되겠어요? 버로 이렇게 되겠지. 익스포넨셜 j 콜 0에서 무한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의 EJ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 분의 EI. 맞습니까? 저런 걸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볼츠만 분포의 좋은 점은 저렇게 이제 여러 준위가 나타날 때 어떤 입자가 어떤 상태에 있을 거냐에 대한 확률을 저렇게 수리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 자, 그러면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A. 자, 그럼 이제 저기에서 그래 이제 뭘 한번 해볼 거냐? 평균 중에 가장 유명한 평균이 뭐예요? 산수로 평균.
요걸 한번 살짝 되짚어 볼 텐데, 자, 예를 들어 자, 1122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산술평균 표현해라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뭐 당연히 이거잖아요. 당연히 이건데 이거를 조금 이제 현학적으로 써보세요. 현학적으로. 현학적이란 말 알아요? 현학적? 저 누가 현학적이라는 말 알아요? 아, 해학적이라는 느낌이요. 해학적이라는 느낌과 완전 반대 느낌인데 이거 완전 반대 느낌인데. 현학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은 뭐 그런 뜻이고요. 현은 알다라는 뜻이야. 알다. 그 다음에 학은 학문. 학문을 아는 척하는. 무슨 말이냐면요. 배운 걸 티내는 혹은 쓰잘데기 없이 어렵게 표현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현학적은 그래서 부정적 표현이겠어요? 긍정적 표현이겠어요? 매우 부정적 표현이겠어요? 굉장히 부정적 표현이에요. 즉 왜냐면 그러니까 배운 거를 티내는 건 뭐 내가 이거 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동아시아 철학 사상적으로는 현학적은 굉장히 부정적인 현상, 거기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현학적인 인간이고, 그래서 이제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말 어렵게 하는 인간. 그래서 쉬운 말로 표현해야지 말을 어렵게 쓰는 걸 공자가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말 어렵게 쓰는 사람. 바로 교언영색. 그래서 이제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뭐냐면 영색이 뭐냐면 영그러운 얼굴빛으로 교묘하게 말하는 사람. 알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정치, 사기꾼. 알겠어요? 정치 사기꾼.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동아시아 철학으로는 말을 쉽게 해야 돼, 말을 어렵게 해야 돼? 말을 쉽게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말 어렵게 하는 사람은 진짜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뭐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제 그 말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을 쓰는 게 편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아는 사람들한테만 그런 말을 써야지, 그런 말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말 쓰면 그건 진짜 안 좋은 사람이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얘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요렇게 요래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맞죠?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이게 중학교 수학책에 나오나? 중학교 때 이런 거 슬쩍 나오죠. 그러면서 이때 이 앞에 붙어 있는 1, 2 이런 걸 통계 용어로 뭐라고 하죠? 이런 걸 통계 용어로 variable, variable이라고 하죠. variable. 우리말 번역은 변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떤 물리량이에요. 자연과학에 도입을 하자면. 그런 걸 이제 그 통계 용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하는데 뭔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 112가 그냥 수학에서 활용하는 물리적 의미가 없는 숫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해서 얻은 데이터 중에 하나가 1이었고 하나가 2였던 거지. 즉 나는 실험을 몇 번 했냐면 하나, 둘, 셋, 넷, 5번 했고 뭔가 데이터를 얻은 거야. 근데 그 데이터가 2번 1이 나왔고 3번 2가 나온 거지. 그렇게 실제로 실험을 통해 얻은 물리량, 그것이 베어리어블의 한 예가 된다고. 알겠죠? 거기에 뒤에 붙은 5분의 2, 5분의 3을 우리 수학 전공 건희 씨 뭐라고 하죠? 확률이라고 하죠. 역시 수학 전공은 달라. 오, 대단해요. 좋아. 뭐라고? 우영이도 뭐 한다고?
우영이도 수학 전공이에요? 역시 사이버. 왜냐면 수학 세상이 다 사이버 세상이기 때문이죠. 역시 사이버 매스 우영. 정보 전공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정보가 수학이 바탕이 돼야 정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저 정보를 좀 아니어가지고. 정보는 아니어가지고. 그런가요? 네. 이게 좀 느린가 보죠. 어쨌건. 하나도 느리고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컴퓨터랑 큰 관련이 없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정보 과학을 전공으로 취급해야 될까요? 정보 과학은 단순히 취미나 취미 생활이 아니라 고급의 사실 내가 배우지 않아서 되게 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코딩이거든요. 코딩을 뭐 이렇게 나도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뭐 컴퓨터 학원, 그때는 컴퓨터 학원이라고 했어요. 컴퓨터 학원 그거 가가지고 뭐 엑셀, 엑셀도 엑셀도 아니에요. 그때 엑셀도 없었고요. 그게 도스라고 알아요? 도스라고 알아요?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에 뚝 넣고. 아니 내가 88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니까. 그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 있잖아요. 그게 내 세대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그때는 뭐 도스라고 해서 넣고 이렇게 그 도스 작동하는 컴퓨터 그때 88년 정도 때 가격 얼마인 줄 알아요? 500만 원에서 500만 원. 88년 돈으로 500만 원이었다고요. 이게 지금 이제 88년대 500만 원이 지금 얼마쯤 2천만 원 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시기에 가서 뭐 뚝딱뚝딱 해본 거라 코딩을 참 이렇게 뭐냐면 제대로 안 배운 게 되게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딩을 자세히 배웠으면 내가 참 재미난 걸 많이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코딩은 배우면은 그 물리화학 생물 뭘 하건 다 유리해요. 되게 유리하다는 되게 편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귀여움 받아요. 주변에서 되게 귀여움 받아요. 근데 내가 많이 피곤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막 부탁하거든요. 그래서 코딩은 할 수 있어도 하는 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만약에 배워도요, 내가 잘한다는 티를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해서 그냥 나만 편하면 되는 거지, 주변에 내가 잘한다고 떠벌리면 안 돼요. 굉장히 불편해져. 그거 굉장히 피곤해져요. 알겠어요?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코딩을 어릴 때 좀 잘 배워놓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좀 배워놓으세요. 그러면 인생이 되게 편해요. 근데 안 해서. 근데 이제 그것도 학문이야 그러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폄훼하시면 안 되고요. 또 나름의 또 깊은 우주가 있죠. 있기 때문에 뭐 그런데 이제 하여튼 되게 유용한 학문입니다. 특히나 앞으로 살아갈 때 유용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딩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언어의 연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 열심히 배우죠. 예를 들면 일본어 열심히 배우죠. 중국어 열심히 배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은 하나의 언어예요. 그래서 왜 옛날에 뭐 C 언어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랭귀지란 말을 쓰잖아요. 진짜로 완벽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익숙하게 다루면 편하죠.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잘하면 편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죠. 그렇구나. 자기는 왜 코딩 왜 싫어하는데? 그냥 약간 물리화학, 화학 이런 거를 하면서 그거를 딱 할 수 있는 뒷받침하고 약간 도와주는 도구로 해야 되지. 그것만 하면 약간 나 코딩 잘해. 약간 그걸만 전공하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무슨 뉘앙스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뉘앙스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영어 전공, 프랑스어 전공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영어 전공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영어만 잘할까요? 그게 아니라 영어 전공을 하게 되면 문학, 그 다음에 이게 역사, 문학 역사를 같이 공부하게 되거든요. 어떤 언어를 배우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코딩이라는 것도 코딩과 관련된 문화와 역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같이 공부를 하면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그쪽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만약에 그쪽 전공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걸 충분히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면 좋겠네요. 그렇군요. 네. 아,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 좋아요. 좋아요. 그게 하여튼 그렇다. 갑자기 또 하나 떠오른 얘기인데, 내가 인생에서 되게 실수들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실수들 많이 했어요. 실수를 많이 해서 사실은 많은 기회를 놓쳤거든요. 굉장히 많은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훌륭하다기보다는 훌륭한 건 아닌데 나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할 만한 요소가 많다고 스스로 분석이 돼요. 나는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내 스스로 분석이 되는데, 근데 나는 지금 내 나이에 있기까지 그걸 살리지 못하고 실수를 엄청 많이 했어요. 실수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 외적인 실수를 아주 많이 하면서 내가 그 사실은 그 사회적 성공을 놓쳤거든요. 놓쳤어요. 근데 물론 그걸로 내가 뭐 이렇게 그걸로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성공은 충분히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가족, 그 다음에 이제 뭐 내 스스로의 공부, 뭐 철학, 예술 이런 걸로 내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보잖아요.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 보면은 아 나도 저러면 어떤 삶을 살까 궁금하긴 해요. 이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겠죠. 그럴 때 내가 왜 사회적 성공을 못했느냐에 대한, 그리고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실수들을 많이 했을 거냐라는 것들을 돌이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나 있잖아요. 나 이제 옛날엔 진짜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까칠하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잖아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랑 다 싸웠어요. 다 싸우고 막 쌍욕하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면 이 바보 같은 게 이런 말부터 먼저 나왔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상상 안 되죠? 우영 그래요? 나 그래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게 결국 지금의 나의 사회적 성공을 막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이제 나도 어디선가 읽은 거거든요. 읽은 건데 어디 읽은 건지 기억이 안 나서 출처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요즘 이런 자세로 살아가요. 근데 이거를 내가 계속 실패하거든요. 실패해서 계속 매일매일 이걸 반성해요. 매일매일 반성하고 내일 이걸 좀 더 잘해야지, 내일 이걸 좀 더 잘해야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건 누구가 잘못했다 뭐 이게 아니고 나도 안 돼요. 나도 안 되고 밤마다 계속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네. 근데 나는 내가 30대 때 내가 지금 이제 48이 되잖아요. 근데 30대 때 가장 피크일 때, 가장 아름다울 때 이런 걸 전혀 안 했어요. 이런 걸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아 나는 사회적 성공에서 완전히 멀어졌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한 45 넘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필 이무광 원장이 만나기 직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정의론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정의론은 여러분 상상을 못 할 거예요. 진짜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정의론은 진짜 세상 제일 까칠한 사람이, 제일 깐깐한 사람이고 진짜 싸가지 0도 없는 사람, 1도 없는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무광 선생님 어떻게 우연찮게 만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고 사람이 바뀌어가던 찰나에 이무광 원장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정의론을 본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말씀드리건데 나도 여전히 이거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반성하고 계속 고쳐나가요. 뭐냐? 첫 번째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첫 번째, 우선 그것이 맞는 말인가? 우선 이걸 생각해요.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럼 첫 번째에서 근데 생각해보니 이거 틀린 거다. 그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옳은가를 딱 생각을 했을 때 옳다. 그러면 그 두 번째로 넘어가요. 두 번째. 그러면 틀리다 하면 이제 안 하는 거야. 알겠어요? 거짓말이거나 나쁜 말이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 옳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요.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면 그렇죠. 예, 사실이자 좋은 거냐 이렇게. 예, 사실이고 좋은 것. 알겠죠? 사실이고 좋은 것. 근데 사실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면 두 번째로 넘어가지도 않죠. 그럼 사실이고 좋은 거다 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뭘 판단하냐면 그렇다면 지금 꼭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사실이어도 뭐 하면 안 되는 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 존나 못생겼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아니 그런 거 사실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말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왜 우리가 팩트 폭행이라고 하잖아요. 그 팩트 폭행 그거 좋은 거에 안 좋은 그거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두 번째, 그러면 그 옳은 것을 하필 지금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오케이,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말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맞는 말이야. 그리고 지금 꼭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그것을 내가 친절하게 표현하느냐. 이걸 마지막으로 생각해요. 친절하게 표현하느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보통의 경우 문제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이거 매일 생각하거든요. 매일 내가 그래서 보통 많이 걸리는 게 옛날에는요. 이것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옛날에도 내가 틀린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하고 이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인생을 살 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요 친절한 거 알겠어요? 친절하고 부드럽고 알겠어요? 부드럽게 표현하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오케이? 알겠죠?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안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와 이게 진짜 맛없다 뭐 이런 표현이거나 아니면 와 진짜 재미없다 이런 표현이거나 아니면 이건 진짜 쓸데없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왜냐면 누군가는 맛있어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재밌어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친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바입니다. 왜 추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이게 되도록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네. 네, 부끄럽습니다. 네. 옛날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서 그래요. 완전 개차반이었거든요. 네. 자, 어쨌건. 네. 하버드나 스탠퍼드에서 떨어졌을 때도요. 너네가 손해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있나요?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아무리 소박한 곳에 가 있더라도 내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 정도의 깡은 살아가면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근데 그 정도의 깡은 살아가면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뭔가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자신감은 있냐면 내가 공부한 것의 자신감. 네, 내가 공부한 것의 그 사실과 논리에 대한 자신감은 있는 거지. 그 사실과 논리가 갖춰졌다 하더라도요. 그게 내가 필요한 장소에서 빛을 발하는 거지. 이게 내가 적시적소에 필요하게 그걸 꺼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그게 경제적 가치를 갖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 것도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뭐 이런 논리 구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논리 구조를 저 야채 도매상 하시는 분한테 이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야채 도매상 하시는 분들 나보다 돈도 잘 벌거든요. 10억씩 벌어요, 막 뭐 연봉으로. 근데 그런 분한테 이런 거 얘기해봐야 뭐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야채 도매상 하시는 분, 꼭 그 직업을 예로 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그 직업에서 그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 그 분야와 관련된 논리와 아니면은 어떤 철학 구조가 있겠어, 없겠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럼 그거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 안 되는 거죠. 그 분야에 그분의 프라이드가 있는 것처럼 나도 있을 뿐인 거지. 그거 가지고 뭐 내가 어디 가든 잘할 거야. 야, 그런 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자, 다시 한술평균으로 돌아와서. 그래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별량에다가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곱해서 산술평균을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산술평균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1. 자, 제목 하나 비우고요. 짜잔. 자, 위에 짝대기 하나 그려놓은 거 있는데 산술평균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x는 어떤 별량입니다. 어떤 별량에 대해 산술평균을 한 것이다. 그럼 이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1에서 n까지 별량이 1, x1, x2, x3, xn 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그때 이 녀석이 뭐겠어요? 그 각각의 별량에 따른 확률이겠죠. 그래서 어떤 별량과 어떤 확률을 곱해서 처음에서 끝까지 쭈르륵 더하는 것으로 산술평균을 표현한 건데 이때 조건은 뭐냐면 별량이 뭐 할 때? 불연속적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별량이 실제 실험 데이터에서는 연속적이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산술평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각 별량에 따른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각 별량에 따른 확률을 그것의 별량을 곱해서 자, 별량이 연속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합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 연속적인 어떤 미수 구간에 따른 처음에서 끝까지 적분을 통해서 뭘 표현한 거예요. 이런 식의 별량에 대한 평균을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은 중학교 때도 보는 거고, 이런 표현은 이제 적분 배우고 나면 적분 뒤쪽에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잠시 이제 생각을 해두시고, 그걸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볼츠만 분포랑 연결 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볼츠만 분포와 연결을 지었을 때, 자, 그러면 그 흑체 복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밥 먹어야 된다며요. 지금 몇 시죠?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시에 이거 끝내고 네, 한 시에 해보도록 하죠. 1시에 한번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먹어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들 요게 이제 볼츠만 분포고,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뭐 해볼 거냐? 여기 줄게요. 준다. 지우사 쏙쏙쏙쏙. 자, 그러면 5. 자, 5는 뭐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제 흑채. 네. 흑채네. 우선 써놓고 하도록 합시다. 써놓고. 그리고 배터리 때문에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자, 볼트만 됐고.